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다보스 포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ESG가 꾸준히 언급돼 왔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이 뭔지 아세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포럼인데요. 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포럼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포럼인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변모해야 한다라는 어떤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가 나왔던 곳이 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올해에 원래 예정됐던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이번에 개최한 다보스 포럼은 이 사전 행사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랑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이 참여를 해서 ESG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는 포용적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저번에 데일리 ESG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 이익공유제. 기업에게 상생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이런 힘든 시국에 더 이익이 난 기업에게 일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민주당에서 꾸준히 밀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연설에서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마 탄력을 받아서 입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입법안을 민주당이 낸다고 하거든요. 더욱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이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더 포용하는 이런 새로운 법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는 우리의 포용의 정신을 보여줄 정책 중에 하나라고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지속 가능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에 있어서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ESG라는 개념이 퍼진 게 굉장히 초기 단계고요. 근데 또 이제 빨리빨리 하는 우리 한국의 특징만큼 재빨리 엄청 퍼져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걸 정부까지 규제에 나서면은 기업들이 이 ESG를 내재화할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ESG를 위한 ESG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요. 이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유일한 방법은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LG화학은 최고 목표를 설정하고 역으로 중간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직접 간접 상세 강축을 위한 모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해외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죠. LG화학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배터리도 물적 분할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 초청돼서 연설을 한 건 어떤 포커스 되는 측면에서 LG화학에게 좀 유리한 이벤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환경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도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표의 핵심으로 삼겠다라고 밝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슬레, IBM 등 61개 글로벌 기업이 세계 경제 포럼이 제시를 했거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경영의 핵심 지표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랑 이 주주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사실 크게 보면 주주가 이해관계자 안에 속할 수도 있지만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근로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회사 주주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61개의 글로벌 기업이 동의를 한 거예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는요. 6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독특하죠. 원래 우리 재무제표 보면요. 이런 번영, 사람 이런 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고 손실이 얼마나 났고 순이익이 얼마고 목표치는 얼마였는데 얼마를 달성했는지 이런 게 다 숫자로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는요. 아주 비재무 정보를 포함한 거예요. 번영, 사람, 지구, 지배구조 이 4가지 축을 중심으로 2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급여평등, 이사회 다양성 등이 지표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다보스 포럼 회장이요.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 죽었다라면서 소득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에서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행 세션에는 최근에 전 세계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 계획을 공개하라고 경고장을 날린 블랙록 레리 핑크 CEO도 참여했는데요. 핑크 CEO는 업계에서 최고와 최악의 성과를 거둔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K자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업, 운송업과 같은 기업은 아주 그냥 절멸을 하고 있고 반등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 특수로 예를 들면 친환경 테마를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전기차, 소매 이런 업종들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또다시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다 뭔가 우리 사회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겠어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비자가 사라져버리면 기업이 존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들으면서 와닿으시나요? 기업이 우리 같은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사실 이 진정성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앞으로 ESG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소비자,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측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기업들의 변화의 노력과 이 자본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최종 목표인 시민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거는 이유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각은 변화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